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.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왔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게 된 건데요. 그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1년 전 스토킹 범죄로 딸을 잃은 아버지는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. 한 달 동안 계속된 전 남자친구 A씨의 스토킹에 불안해하던 딸. 본가로 올라가자는 아버지의 권유에 거기까지 쫓아올 거라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던 딸은 지난해 8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내가 집으로 올라가자고 그랬어요. 아빠한테 가면 아빠한테 또 쫓아올 건데 아빠한테 가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. 딸을 무엇보다 괴롭게 했던 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었습니다. 주거 침입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. 직업이 있고 초범이고 그런 이유로라서 구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하는 바람에 딸내미는 더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. 법에다 호소를 해도 안 되고. 실제 A씨는 법정에서도 주거 침입죄만 적용돼 2심까지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동안 스토킹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한 경범죄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제부터 이런 스토킹 범죄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. 새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고 말이나 글 등으로 불안감을 전하는 행위 모두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처벌을 할래야 법이 없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처벌을 할 수 있고.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데다 피해자 보호 정책도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 피해자들이 사실은 일상이 되게 파괴되는데 일상 회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같이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.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무사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TBC 남효주입니다.